네, 안녕하십니까. 김준근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방송을 통해서 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원입니다. 네, 날씨는 조금 이제 어젯밤 고비로 조금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오후부터는 조금 평년경 간다 그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도 아침 대비 조금 버티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까지 반전하고 있습니다. 워낙 걱정들은 많았잖아요. 미국 시장 때문에요. 우리 시장은 나름 버티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 상당히 간단하게 큰 그림 잡고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은 일단 뭐 미국 시장 조정에 대한 영향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조정에 대한 영향 때문에 뭐 국내 시장도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흐름이 시장에 대한 조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달러 강세를 두고서 이제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어제도 이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그 달러 강세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 했고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디다스, 그다음에 HP, 코카콜라 전부 다 이제 실적이 감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 달러 강세, 이번 FOMC에서 달러 강세에 대한 코멘터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시장에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제스처 이런 걸 보여주면서 달러 강세를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뭐 원유 재고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많다. 뭐 이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유가는 그렇게까지 전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 아직까지는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원유 재고가 뭐 몇 년 만에 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유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이제 바닥론 이런 얘기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좀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여기 인터넷이 상당히 느리네요. 오늘 느려요. 네, 오늘 매우 느리네요. 지금 보게 되면은 1700분이 오셨어. 네네. 네, 그래서 그런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뭐 초강세 국면에 대한 쪽이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12년 내채고치 가고 있고요. 또 유로는 상대적으로 11년 만에 뭐 최저 수준 1.08 달러인가요? 그렇게까지만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장 큰 핫 이슈는 강한 달러, 스트롱 초강세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이제 잠시 후에 오늘 또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 날은 그분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요. 속 시원하게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유가 얘기 조금 더 해보면은요. 유가 이제 지금 완전 저점 아닌데 유가 오늘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유가가 이제 텍사스 중진율은 3% 이상 떨어졌고요. 브렌트유는 이제 4%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 뭐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튼, 뭐랄까요. 어떤 흐름만 흐름만 이제 유가에 대해서 흐름만 말씀드리면요. 몇 가지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골드만삭스에서요. 유가가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더 니어텀 40달러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했어요. 물론 오늘 가격은 3.4%가 떨어져서 48.29달러를 마감냈고요. 또 미국의 에너지 기구가요. 2016년은 잘 들으셔야 돼요. 2016년 생산 전망은 하향했는데요. 기존 전망보다요. 2015년은 원유 생산 전망을 상향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디 국왕 이제 이번에 대신 동생이었잖아요. 동생인데 국왕 되신 분이요. 원유 생산이라든가 가스 생산을 뭐 절대 줄일 마음이 없다. 계속하겠다. 진짜 유가는 떨어졌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됐겠고요. 미국 시장 조금 더 얘기해 드리면은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보면 지금 오늘 이제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요. 어제의 하락이 어저께 반등이요. 기술적 반등에 불과했다라는 주장을 또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여튼 조금 이제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은요. 다만 이제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프라이빗 웰스라는 곳이 있어요. 보스턴 프라이빗 웰스라는 곳에서는요. 지금 지수 S&P 500이 2040포인트 정도 남짓이잖아요. 2044 그 정도인데요. 뭐 결국 1900포인트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반대 오펜하이머 같은 데서 무슨 소리냐 더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약간 목소리가 좀 걱정의 목소리가 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미국의 소위 초단기 투자자들 있잖아요. 뭐 기계적으로 돌리건 어쩌게 됐건 간에 그런 매매 비중이 한 60%까지 막 차지하고 뭐 늘어날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한쪽으로 방향을 쏠리면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초단기 매매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높아지면
예외 없이 변동성이 커졌다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도까지 하면 미국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오늘 지난주에 좀 늦게 오셔갖고요. 네. 한마디 했더니 조금 일찍 오셨어요. 오늘 궁금한 게 워낙 많잖아요. 네네. 우리 수준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달러 흐름. 그리고 달러 흐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장을 사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은. 네. 이 우리가 기존 상식이랑 안 맞는데 이런 얘기 좀 나눠보는 시간. 대충 예측. 이미 또 눈치 맨날 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술래 누구 오는지. 네. 잠시 후에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 특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 키움 리서치 인사이트인데요. 바로 이 키움 리서치 인사이트의 네. 주인공은 누구예요? 글로벌 탑2. 네. 그죠? 글로벌 네. 넘버 2. 네, 글로벌 눈부터? 글로벌 넘버 2. 네, 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아, 그리고 역시 오늘 이분도 뭔가를 안 신고 파란 넥타이. 네. 약간 뭔 푸른 소리야. 넥타이. 나는 매일 이렇게 빨간 톤을 입고 오잖아. 강한 의지. 마음속에는 빨간색을 입고 있어요. 그래요? 네, 마음속에는 빨간색을 입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하여튼, 시장에서 정말 글로벌 넘버 2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이분의 의견은 분명히 얘기잖아요. 바로 위에, 마 팀장의 의견, 취업하고, 리서치 센터장 의견, 사장님, 회장님까지 의견은 다, 수렴해서 하는 얘기지만, 어찌됐건 간에. 저 위로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더 높은 분도 있고. 그쵸. 최고의 그 회장님도 계시고. 네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반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이벤트가 몇 가지 있었단 말이죠. 미국의 고용 시장 내용이면서 뭐 금리 얘기 또 어떻게 되냐.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17일, 18일 날 있을 이번에 FOMC 회의까지 뭐 오늘 궁금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 아니면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 보통 분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찾을 수가 없고요. 네. 바로 이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넘버 2 투자 전략가 겸 이코노미스트 전지현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떻게 지금 일찍 오셨어요? 지난주에는. 이슈 자료 하나 써도 거짓말씀이에요. 근데 거의 궁금하신 거 그냥 다 여기다 집어넣어놨는데. 아, 그렇죠. 우리 벌써 눈치가 있으니까 서로. 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냥 별로 안 중요하지만, 네. 그냥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냥 하나 간단하게 먼저 말씀. 신장에 변동이 있어요? 아니요. 승진했어요? 아니요. 그럼 뭐야? 아니, 그게 나도 그런 승진했을 줄 알았네. 아니, 주식시장 관련된 얘기. 주식시장? 오케이. 저희 관심은 주식시장밖에 없습니다. 승진은 관심 없고? 하면 좋고. 승진할 때가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때 되면 특진이라는 게 있잖아, 특진. 땡겨서 해도 좋지. 특진. 네. 그럴 주제는 안 되고. 왜 겸손까지? 겸손까지 같이. 겸손. 네. 해봐요, 이제. 저번 주에 가기 전에 네. 삼성그룹주 안에서 네. SDS랑 네. 제일모직 같은 게 소임을 다 했고 네. IT 제품 사이클에 맞아가지고 전자랑 전기 쪽으로 계속 이동하시면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했습니다. 네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투자의 행태가 일반적인 행태가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는 걸 사서 올라가는 걸 파시는 행태가 일반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SDS나 이런 거 떨어질 때 사시면 고생하실까 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네. 제가 원래 하던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눈치챘고 그 부분은. 예. 제목은 모멘텀 앤 스트래티지인데요. 네. 모멘텀은 역시 유동성이죠. 네. 이제 유동성, 글로벌 유동성 뭐 ECB가 돈을 뿜기 시작했고 뭐 인도도 깜짝 금리를 내리고 네. 아마 한 2주 안에 호주가 금리 내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호주 예측 들어간다. 네. 2주 안에 호주 금리 내린다. 네. 뭐 그런 거는 이제 중국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뭐 개혁이 핵심이고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개혁이 핵심이고 시장화를 해야 돼서 민간 자본을 유입시켜야 되는데 중국 내 자본이 별로 없으니까 해외 시장을 개방하고 네. 들어오라고 이제 통화를 이징하고 경기 분야를 쓴다. 근데 이걸 리커창이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그것도 이제 다 웬만큼 말씀드린 것들은 다 이제 리얼라이즈 돼가지고 커먼 센스가 돼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다시 한번 아기가 됐는 게 2월 고용 보고서에서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자극됐다. 그냥 시장에서 자극됐다가 다시 없어질 겁니다. 아, 그런가? 예. 왜냐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반복되는 질문들을 보시면 그냥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자극됐던 게 이런 거죠. 돈을 막 쏘니까 네. 돈 쏜다고 좋아지겠냐? 통화정책의 무력성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돈이 풀린다고 좋아지겠냐? 유동성 함정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할 거다. 왜 돈 풀었는데 발생하겠지? 발생 안 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고요. 네. 야, 성장은 경제가 회복되는데 성장은 없다. 네. 이게 뭐냐? 막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간단하게 보시면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엔 이런 거죠. 고용은 나타나는데 임금은 왜 안 오느냐? 뭐 이런 거죠. 네. 당연하게 A가 있으면 B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B가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네. B가 나타나면 C가 나타나는데 C가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행지표가요. 네. 뭐 주식은 오르는데 경기는 왜 안 좋아지냐 뭐 이런 거죠. 선행지표, 동행지표, 경기 후행지표 다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선행지표와 동행지표와 후행지표 간의 간극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경기 선행지표랑 뭐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랑 간극이 자꾸 벌어지죠. 그럼 왜 벌어지냐? 간단합니다. 세상이 너무 느리게 좋아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돈을 넣었으면 인플레이션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데 금리가 안 뜬다. 채권 시장이 버블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틀린 거고 채권 시장이 맞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맞는 거죠. 예. 네. 그럼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경제가 별로 안, 그럼 미국 GDP가 뭐 올해 한 3% 하고 물가 상승률 한 1% 만약에 더해서 4%인데 10년물 그 금리가 2% 내외다. 그럼 이게 틀린 거냐? 아니라는 거죠. 보통의 평상시라면 미국이 명목 GDP가 1년에 4% 넘으면 장기 국채 금리는 4% 수준에 가 있겠죠. 네. 4%가 지금 기저라는 거죠. 미국 GDP가 4% 명목으로라도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미국 고용시장이 고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금이 안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평상시면 한 25만 명씩 한 5, 6개월 나오면 당연히 임금 상승하고요. 당연히 물가 오르고요. 당연히 미국 페드 금리 매끄럽게 인상합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냐? 평상시가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에 한 100만큼 고용시장에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한 10만큼씩 한 6개월 되면 당연히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임금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요. 물가에서 나타납니다. 문제는 평상시에 100만큼 충격 먹어서 그 정도 되면 되는데 지금 한 1000만큼 충격 먹었거든요. 데이터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 수가 80년대부터 사이클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기 사이클은 이 정도란 얘기죠. 예. 보통 사이클이 아니란 얘기죠. 좋아져서 이전의 경기 침체의 고점만큼 온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경제 레이버 포스에 포함이 안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보시다시피.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라는 게 언제 뜨냐면 기업들이 고용을 하려는 수요가 강할 때, 경기가 좋아질 때죠. 경기는 천천하죠. 고용시장에다 공급이 타이트할 때, 보시다시피 장기 실업자 수가 아직도 이전 경기 침체보다 더 많습니다. 좋아졌다 그러는데도. 그러니까요. 오른쪽 보시면요. 노동시장으로 이탈했던 사람들, 노동시장에다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는 게 이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노동시장의 수요는 약한데 공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임금 상승률이 못 올라가는 거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노동시장이 좋아지는 게 더 강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페드가 금리 인상하기 힘듭니다. 딱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제가 이제 미국 경기가 너무 천천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한 거고요. 보시면 데이터가 1940년도부터 있는데 이게 경기 침체기에만 따로 제가 발라낸 겁니다. 침체기만 따로요? 네, 침체기만 따로. 신경 먹고 침체기만 따로 한 건데요. 이렇게 느리게 그러니까 미국 채권 시장이 맞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게 사실 이건 제가 이 데이터는 나중에 꼭 기억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경기가 사이클이 언제 전환되는지 이걸로 많이 보는데요. 네. 여기 이제 음영 처리된 데는요, 미국 경기 침체기입니다. 그러네요. 네. 언제 침체로 들어가냐? 개인 소득의 증가율보다 개인 이자 지출 증가율이 빠르면요. 당연히 미국 경제는 70이 소비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딱 붙어 있네. 네. 당연히 통화정책은 당연하겠지만 경제 주체들의 이자 지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정책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상승률을 왜 중요시 지금 생각하냐면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떠야지 소득이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득이 안 뜨는데 이자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면 경기는 전환됩니다. 그렇네요. 예. 이걸 저만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페드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잘 때문에 안 봤던 애들도 오늘 이제 방송 보고 보는 거죠. 이 자료를 보고. 그래서 어저께 보시면 네. 주식시장에서는 조기금리 인상 우려라 그러는데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고채 10년물이 6bp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안 빠지는 겁니다. 유동성에 민감한 코스닥. 네. 그냥 이게 모멘텀은 지속될 거라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부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뭐예요? 지금 이 점칭을 플라팅한 건 뭐예요? 지금 여기? 네, 지금부터 전략의 베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네. 가정에 대해서. 네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경제 과열이, 미국 주식시장이 과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린 미국 조금 경제랑 주식이랑 슬로우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네. 경기가 슬로우해지니까 주식도 약간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세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 증시가 과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 증시는 12개월 포워드 PR로 한 16.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번에도 잠깐 저번 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12개월 포워드 PR이나 PBR 아니면 FI1 그러니까 FI1이라는 건 올해 PR 아니면 FI2는 내년 이익 대비 PR, PBR 이런 것들을 보시면 네. 할인율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밸류에이션을 설명하는 것들은 기업 이익의 증가율이나 뭐 이런 것들밖에 그러니까 그걸로만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번 시간 나실 때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로 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랑 삼성전자 영업이익이랑 한번 그려보시면요. 네.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주가를 설명하는 힘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근데 원래 주가라는 거는 밸류에이션 곱하기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랑 주가를 한번 그려보시면 똑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기업 이익이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기업 이익 말고 다른 부분들이 기업의 가치에 많이 관여한다는 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리,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네. 근데 이 할인율에 뭐가 영향을 미치냐면요. 시장에 있는 돈의 크기가 할인율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데이터를 다 취합한 건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가치 부여가 미국 경제에 있는 돈의 양을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과대하게 먹었냐? 지금의 미국 M2 증가의 속도를 보면 아주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폭은 뭐냐면요. 이 네. 진폭이 기업 실적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움직이는 진폭입니다. 아, 재밌네, 이거. 네. 그래도 이제 돈의 양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네. 당연히 그럼 금리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로 하는데 하나 제가 일부러 실질로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그 미국 경제 말씀드린 비슷한 것처럼 미국의 물가가 일반적인 레인지 안에 있다. 만약에 2%에서 4% 레인지 안에 있다. 그러면 그냥 금리를 써도 되는데 지금 미국 물가도 밑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일반적인 레인지 안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래쪽으로요. 예. 네. 그러면 금리에다 그냥 금리를 쓰면 이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니까 물가를 감안해서 실질 금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미국의 밸류에이션도 미국 실질 금리에 봤을 때 일반적인 레인지 안에 아주 적정한 수준에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 분포 안에서 가장 2에서 3% 분포 안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멀티플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골디락스입니다. 네. 이쪽 가면요. 경기가 너무 뜨거워서 긴축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이쪽 가면 디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이 깨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건 우리나라도 당연히 봐야겠죠. 우리나라는 재밌게 보시는 게 제가 뭐 환율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머징은 선진국은 가격이 더 중요하고 이머징은 양이 더 중요합니다. 예. 보시면 이 분포 모양이 이 돈의 양에 따른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분포 모양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에 더 훨씬 뚜렷합니다. 우리나라 이머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적정합니다. 너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마켓 이즈 라이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버밸류 되거나 언더밸류 돼 있지 않습니다. 네. 물론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이 유동성 양 안에서도 밸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 모멘트, 아까 미국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면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밸류에이션이 움직일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금리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리로도 적정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뭐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전략의 첫 번째 가정이 하나 출발하는 게요. 시장의 이 밸류에이션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적정하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네.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업종들의 밸류에이션 분포가 평균으로 이렇게 높은 거랑 낮은 게 있을 때 이게 이렇게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날 건지 네. 아니면 반대로 계속 확산되는 추세를 유지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적정하다면 당연히 확산 추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 시장 밸류에이션이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과도하게 만든 밸류에이션 하이 멀티플을 만든 업종들은 떨어지고 너무 낮은 업종들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수렴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중소형주, 대형주에 대한 전망, 포트폴리오에서 업종별로 어떻게 스타일 투자할 때 이게 왜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IT 자동차가 조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중소형주가 부러지는 거냐? 네. 그건 이렇게 붙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장주가 좋다 그랬는데 IT 자동차는 같이 준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냐? 빠진다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중소형 성장주는 계속 하이 멀티플을 받고 도망가는데 그 중에도 밸류가 뚜렷한 IT 대형주 같은 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게 도망가는데 이게 자꾸 쫓아간다는 거죠. 근데 도망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게 중소형주는 성장으로 그래서 그럼 다 살 수는 없다. 그렇죠. 중소형주는 성장주를 압축하고 대형주는 IT 자동차 같은 밸류가 콘크리트한 걸로 압축하는 게 좋다 이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별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들은 그냥 관심에서 잠깐 이렇게 빼놨다가 그러니까요.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또 갈 때가 또 있거든요. 있죠. 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전전님의 말씀 약간 좀 이런저런 많이 했지만 딱 네. 그거잖아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어떤 한쪽에서는 유동성, 콘크리트한 밸류에이션이 있고 IT 자동차 중심. 한쪽에서는 중소형 코스닥에서는 성장 이런 개념인데요. 이제 아닌 것들 보면 여집합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것들 바깥 것들. 예. 그리고 이제 흔히 해서 이런 거죠. 뭐가 있겠어요? 큰 것 중에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게 경기민감 대형주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거. 예를 들어서 조선, 건설, 화학 이런 애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큰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네. 약간 애매하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그걸 딱 한마디로 표로 표현해놓으면 이런 거죠. 네. 원래 PER은 편차가 조금 심해져가지고 적자가 발생해요. 업종별로 있는 그 대분류 업종으로도 봤을 때도 PBR로 편차를 구해보면 업종별 편차를 구해보면 이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러네요. 이 사이클은 근데 시장 PBR이 올라가면 이 사이클이 더 확산됩니다. PBR 스프레드들이.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다른 것들은 저번에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네. 이거 하나 조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런 말씀 두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리그 감소한다고 국제유가 뜨고 막 이런 쪽에 뭐 감소한다고요? 리그가 감소한다고 네. 국제유가 뜨고 막 네. 이래가지고 뭐 에너지 다시 사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건 오일 역사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고. 오늘 은근히 최근에 얘기하는 오늘 분들 중에 디스 많이 해. 네. 최근에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달러 강세 가도 유가 안 빠지지 않냐 이 논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산 원가가 제가 말씀드렸죠. 예. 35에서 40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요. 예. 문제는 리그가 감소하고 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한번 네. 제가 이런 말씀 옛날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산업의 멀티플은 네. 그 산업이 전체 경제도 차지하고 있는 투자 비중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기억나네요. 이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전체 미국 데이터인데요. 전체 고정자산 투자에서 에너지 산업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파란색 선입니다. 제가 파란색? 예, 네. 위에 보시면 저번에 제가 지금 국제유가 시장은 1986년의 수준, 이 전후 수준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시면 리그가 뭐냐면 이 회색선입니다. 왜냐하면 원유 업종의 설비 투자는 뭐 리그로 당연히 프락시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네. 지금 위에 있는 건 일별 리그고요. 네. 그린 거고 이건 분기별로 그린 겁니다.
당연히 똑같죠. 근데 보시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원유 시장은 보통 20년을 쉬고 10년을 달리고 다시 20년을 쉬고 다시 10년을 달렸고 이제 앞으로 몇 년 쉴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장기인 건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죠. 1970년도에 오일 산업이 제일 처음에 오일 쇼크를 몇 번 맞고 이제 오일에 대해서 가격에 자신이 생기니까 투자가 많아졌습니다. 미국도 이제 달라붙었죠. 네. 공급관이 생겼습니다.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리그가 85% 발생났고 미국에서 원유 산업에서 캐고가 300만 명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86년에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게 대규모 공급관이 한번 일어나면 뭐 경기 좋아진다고 투자가 안 생깁니다. 그렇죠. 안 생깁니다. 한번 깨질 때 10년 쉬고요. 그 다음에 10년은 어떻게 하냐면요. 무서워서 10년 동안 다친 게 있어가지고 네. 경기 좀 좋아진다고 원유 생산 설비 투자를 안 합니다. 이거는 원유만 그런 게 아니고요. 화학, 정유, 뭐 철강 뭐 다 비슷합니다. 조선이랑 똑같네. 예. 맨날 꼭대기에 증설하고 맨날 꼭대기에. 네. 꼭대기 증설하는 건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의 증설합니다. 3분의 1은 지켜보고요. 3분의 1은 돈 빌리고 만드는 게 있고요. 마지막 3분의 1에 좋죠. 굉장히. 네. 막상 만들어지면 지났고. 예. 꼭대기는. 근데 공장을 뜯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 데이터가 이때부터 90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증설이 없다. 10년 동안 시가총액 비중이 빠집니다. 그러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걸 보신 다음에 그럼 언제 늘어나냐? 다시 캐펙스가 들어갑니다. 네. 언젠가. 그러면 시가총액 비중이 올라갑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든 리가 더 감소해야 됩니다. 네. 지금 미국 리가 한 38% 정도 감소했는데 네. 아까 보여드린 데이터 보시면 한 85% 감소가 끝났습니다. 자본 집약적인 산업들, 부채를 또 끌고 와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캐펙스가 늘어나면 네. 식기게임, 공급과잉 이런 게 해소되는데 네. 단기간에 끝난 적이 없다. 네. 이게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리그 감소에도 잠깐만 단기적으로 주가 뜨던 말던 네. 장기적으로 큐가 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현상을 야기하냐면 이런 현상을 자꾸 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오일 산업에서 P도 못 올라간다. 네. 캐펙스가 안 돼서 Q도 막혀 있다. 그러면 이 오일 산업의 가치를 계속 빼가지고 어디로 집어넣을 거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P가 내려가는 섹터가 아니고 네. Q의 리밋이 없는 섹터들로 계속 이동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헬스케어랑 IT를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실물 경제에서 캐펙스가 없다는 얘기는 실물 경제에서 돈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네. 실제로 돈을 쓰지도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럼 금융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이 당연히 거기에 가치평가가 분명히 거기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성장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가는 이게 금융시장 안에도 시가총액 변화로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근데 보시면 실제로 투자자분들께서 실제 실물에서 투자를 하고 돈을 빌리고 투자를 하고 이런 것을 보시려면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약간 좀 느린 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주식은 근데 선행성이 있죠. 그러면 참고할 만한 시장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M&A 시장을 글로벌 M&A 시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이 어디 들어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M&A는요. 지금 비방이 자본주의 주문은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거든요. 네. M&A는 실질 투자에 선행합니다. 왜냐면 간단하죠. 왜냐면 지금 글로벌 설비 투자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기껏 만들어놨는데 공장을 확 늘려놨는데 수요가 지금 뭐 글로벌 경기 아직도 불안한데 내가 기껏 만들어놨다가 공급과잉 맞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어서 설비 투자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세상이 좋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아까 큰 산업들 3분의 1은 지켜보고 3분의 1을 동구하고 만든다고 이런 것 때문이죠. 좋아는 지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M&A가 먼저 일어나요. 왜냐하면 M&A는 그냥 캐퍼를 늘리는데 지금 낮은 이자율을 바탕으로 돈을 조달해서 상대 경쟁자를 하나 없애버리면서 자기 캐퍼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공급과잉 리스크를 상당히 낮습니다. 상대방을 없애면서 캐퍼를 늘리니까요. 그래서 M&A가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M&A 시장에도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쪼고 있으면 그 산업의 큐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거죠. 글로벌 M&A로 돈이 어디 들어가고 있냐. 예. 제약, 바이오, IT, 예. 반도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멀티플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또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는 이게 거래 금액이고요. 하나는 M&A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지금 프리미엄이 뜨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이게 되게 잘 보셔야 되는 게
3월달 보시면 전체 미국 M&A인데 이게 2월달까지 이거 3월달에 좀 주저앉았거든요. 이 섹터들 보시면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딴 쪽에 M&A가 안 되고 있고 얘네들이 굉장히 뜨거운 거거든요. 네. M&A 프리미엄은 주식시장에서의 멀티플이랑 궤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쪽들은 멀티플이 자체가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것들. 실적도 당연히 좋으니까 M&A를 하지만 실적보다 멀티플이 올라가는 게 주가의 설명력이 더 크다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죠. 라고 하면 혹시 이런 게 투자에 도움이 오늘 또 되실까요? 확실하게 지금도 이해가 다 됐고, 약간 어렵지만, 이게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답이 다 나와 있는데요. 뭐 중간까지 모르더라도 마지막에 보면 다 답이 나와 있죠. 몇 가지 중요한 거, 한국말로 정확하게 얘기한 것들 찝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또 우리가 시간 되면 우리는 사실 일주일 배워갖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또 복습을 해드리잖아요. 그잖아요? 네. 네. 하나 또 다른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좀 더 좀 현실적인 거 하나 더 물어보면, 하여튼, 스트롱 달러잖아요. 지금 강한 달러. 그리고 앞서 얘기했어요. 일단 미국의 금리가 쉽게 올라가기 쉽지 않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떤 달러에 대한 비율도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 강한 달러 시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 사고 있고 우리 시장이 사고 있고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글로벌 펀드 흐름을 어떻게 좀 달러와 매치해서 어떻게 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 얘기 좀 간단히 좀 풀어주세요. 글로벌 자금은 보시면 네. 선진국 시장으로 주식으로 들어가고 있고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식으로도 들어가고 있고 하이힐드 채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머징은 근데 아직 들어오는 게 약간 슬로우한데 이게 네. 재밌는 게 딴 데 라틴, 뭐 러시아 이런 데들 원자재 베이스들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네. 이머징 아시아 쪽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 쪽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돈 들어오는 속도는 보시면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그동안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네. 원유 수입 인도는 왜 들어가요? 인도가 왜 제일 빠르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네. 원자재 수입 비용이 떨어지면 그 돈을 네. 경제 성장에 제일 빨리 쏠 수 있는 데가 인도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거죠. 인도 재정 적자의 3분의 1은 유류비 보조인데요. 네. 이 돈이 세이브 됐다. 네. 그 돈을 바로 SOC 투자로 돌리니까 당연히 바로 경제가 뛰죠. 네네. 중국은 근데 SOC 투자지만 중국의 소비, 그러니까 경제 성장 동력을 소비를 이전시키고 싶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쏩니다. 네. 그게 두 번째고요. 네.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를 줄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쏘질 않고 그냥 외환보유고를 킵해놓고 있고 네. 그럼 가계가 빨리 쏠 거냐? 가계는 부채가 많아서 빨리 못 쏘니까 그 다음 순서대로 조금씩 천천히 들어오는 거고요. 네. 원달러 환율 말씀하셨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네. 외국인 입장에서 수익률의 반이 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강세가 가기 전까지는 공격적 잘 안 삽니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주식을 바라봤을 때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좋아지냐 나빠지냐고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가가 싸냐 비싸냐를 보고요. 네. 세 번째로 타이밍을 조절할 때 환율 시장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글로벌 경기는 그래도 좀 좋아지는데 빠르진 않다. 네. 두 번째 한국은 싸냐? 오케이 싸다. 그래서 되는데 환율이 약간 부담이 되니까 좀만 산다. 이게 그겁니다. 근데 좀만 사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사고 있다. 조금만 사는데 이 정도 사고 있네. 이것도. 예. 그죠? 아니 뭐 조금 이 정도는 외국인 한번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네. 하루에 1조씩은 찍어야 공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해야지 형님 산다. 예. 아니 뭐 금융위기 이후에 보시면 네. 나갈 때도 진짜 네. 집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네. 또 한 1조씩은 팔아줘야지, 또 한 3일 팔아줘야지. 그렇죠. 얘가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한 3천억 네. 정도, 5천억은 네네. 그냥 한국 내에 있는 돈으로 좀 사고 팔고 이 정도죠. 이게 네. 바깥에서 돈이 이제 쿵 한국으로 새로 들어온다 이럴 때는 네. 사는 규모가 틀리고요. 좀 팔고 좀 트레이딩을 한다 이럴 때랑 팔아서 미국 간다라고 얘기할 때랑 또 돈의 규모가 틀린 거죠. 하나만 더. 전 이제 우리 이제 한 주간의 양식이 쌓이고 있어 저는요. 네네. 마지막 질문 또 어리석은 질문인데요. 금통이 이번에 금리 올릴까요? 네? 내릴까요? 전 죄송합니다. 금통이. 금통이요. 네. 지난번에도 반반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보니까 쟤네 원래는 우리 말을 잘 들어. 네. 근데 심지어는 한국의 이제 은행장이랑 한국은행장이랑 재무장 우리 부총리는 우리 전 의원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의견을 주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금융위원장도 한마디 했잖아. 뭐라고? 전부 다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압력이 좀 내려오는데 네.
그래도 또 반반입니다. 또 반반? 한국은행 또 가오가 있지. 자, 지난번에 만장일치로 동결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이렇게 왜냐면 플렉서블하게 얘기하는 건 맞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 달 가계부채 데이터 보시면요. 1월 달에 증가했죠. 예, 원래 1월 달에는 가계부채가 증가를 안 합니다. 네. 감소하는. 원래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네. 이게 가계부채가 1월 달에 증가했던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가계가 힘들다는 거고요. 네. 하나는 왜 힘드냐고 그러면 전세 가격이 네. 너무 올라서 힘들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금리를 내리면 전세금이 더 오를 거고요. 네. 네. 부채가 더 많아지면 이 소득의 증가 속도가 낮은 상황에서 부채가 많아지면 가계는 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반반입니다. 만약에 금리를 내리면 주시장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진짜 마지막. 아니, 금리 내린다고 효과가 있냐고. 아니 그거는 뭐 아니 그 펀더멘탈 얘기고 예.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예요? 대세적으로는 네.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대세적으로 우리나라 금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칩니다. 네. 왜냐하면요. 네. 우리나라 수요가 우리나라 GDP 증분이 밖에서 오기 때문에 네. 미국 애들, 중국 애들, 유럽 애들이 금리를 올리고 내려서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가 네.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우리나라는 내수로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예.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GDP에 영향, 환율이나 GDP에 영향을 크게 못 미칩니다. 다만 네.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주식시장에 부분적으로 네. 국내 안에 있는 유동성에 민감한 섹터들 네. 뭐 증권, 건설, 부채가 많은 기업들 네. 이런 쪽들의 주가를 올리는 데는 기여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지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해외 수요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쪽이랑은 별로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부터 질문 있어요. 저는 다 해결했어요. 저도 다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시간을 이렇게 또 특집으로 해갖고요. 지난번에 못한 거래갖고 오늘 거의 30분을 30분을 저희한테 시간 너무 많다. 아니요. 정말 너무나 그 강력했어.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디 가서 방송할 때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희 또 모자란 것들은 한 거를 저희가 또 계속해서 강조해서 또 제가 단축 그 혹시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 네. 자료 필요하신 분들 못 찾을까봐 요 채팅창 좀 열어주시면 제가 단축 주소 채팅창 좀 잠시 좀 열어주세요. 네, 우리 채팅창 좀 이성훈 열어주시면. 대표가. 우리 또 이렇게 친절한 방송, 소통하는 방송. 예,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네. 찍어줄 거야? 예, 단축 아이콘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네. 단축 주소. 네. 요거 카피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친절한 PDF로 바로 친절한 방송이냐? 야, 이런 사람 없다. 바로 PDF가 열릴 겁니다. 네. 바로 야 이런 것도 이런 기술이 있어? 역시 공대생은 뭐가 달라? 쓸데없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훌륭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전전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전전님 또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거의 다시 한번 정리됐는데요. 이성 대표는 그 전전 얘기한 거 어떻게 들었어요? 어떤 느낌 들었어요? 들으면서. 일단 시장에서 호들갑 떨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잡혔고, 그러니까 괜히 이제 불안하잖아요. 환율도 급등하고 시장에서 어떤 그 스타일 로테이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제 방송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춘추전국 시대다. 지금 춘추전국 시대라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많이 다른 거예요, 서로. 찢어진 입이니까 다 떠드는 거지. 왜냐면 이제 근데 사실 그렇게도 볼 수 없는 게 경기 회복 쪽에 또 베팅하는 쪽이 있거든요. 네. 근데 경기 회복 쪽에 베팅하는 건 산업재 소재 쪽을 보는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롯데케미칼 지금 목표가가 20만 원 이상짜리도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가까운 그런 목표가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롯데케미칼이.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지금 뭐 이야기해 준 것처럼 미국 시장 경기 회복에 베팅하는 IT 자동차. 지금 여전히 뭐 성장주가 좋다라고 보는 쪽들 아니다. 지금은 성장주도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산주를 봐야 된다 해서 또 자산주가 랠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보면 자산주가 수익이 계속 나는 자산주도 아닌 보통 자산주. 수익도 나고 일반 자산인데 과거에 이제 움직였던 뭐 성창기업 지주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들이 지금 막 신나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쪽에 대해 또 걔네들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쪽에 또 베팅하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시장이 어떤 함의점을 하나로 찾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사람들이 막 혼재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되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니,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 시세가
이 거래량 없는 쪽에서 위주로 해서 많이 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매매하기는 여전히 좀 투자하기 쉽지 않은 그래요? 그런 환경이 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역시 오늘 이승원님 인기 센스 장렬이야. 역시 네. 이승원님 센스는 탁월함. 승원님 링크 생유 뭐 난리 네. 났어 지금 네. 바로 열린다고 네. 했는데요. 네. 약간 오늘 아까 오늘 7시간의 마지막 부분은 요 얘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네. 얘기한 대로 바로 네. 여전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좋다는 사람들 있고 네. 반대들도 있고 뭐 달라도 어떻게 된다 얘기는 제가 한번 잠깐 잡아주세요. 제가 그냥. 이제 보면 앞서 이제 이승원 대표 얘기 들어보면 아니 죄송합니다. 그 전전 얘기 들어보면 달러 이렇게 강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속도가 멈칫하겠죠. 그리고 네. 금리 얘기 이런 거 아니니까. 근데 여기 오늘 이제 CNBC 한 그 증권사에서 한 명 얘기하는 건 달러 랠리가 해서 롱웨이트고 앞으로 갈 길 멀었다는 얘기예요. 멀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12% 정도 달러가 강해졌거든요. 네, 쉽게 해서 달러 인덱스도 최고치 같고요. 유로 대비도 한 12% 올라왔는데 앞으로 7% 정도 올해 더 오를 거다. 네? 네, 그래서 결국 달러랑 유로는 1대1 가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보면 2016년에는 그게 0.8까지 가면서 최저 수준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여기가 있고요.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아까 비슷한 얘기 아까 하긴데 이머징 마켓은 제가 아까 전전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걸 아주 더 명확하게 이머징 마켓은 상대적으로 어떨 때 되는지를 얘가 정리하겠는데, 요 부분 제가 너무나 좀 명확해서 제가 그냥 한국말로 보면서, 바로 그냥 보면서 그냥 제가 뭐 번역이라고 할까? 얘기해 드리겠는데요. 이머징 마켓은 4가지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달러가 약해야 돼요. 달러가 약해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돈이 바깥으로 나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이머징, 우리나라도 속겠지만 일반적인 이머징 마켓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스트롱 커머더티 프라이스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 남미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상품 가격에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아니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머징 마켓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롱 월드 그로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이제 페드 팔러스가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미국 정책이 이제 자기네 우호적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되느냐? 우리나라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전전님도 저랑 비슷하게 인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간 방향성은 틀리게 했지만 인도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인도, 중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만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이 원자재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입하는 나라예요. 수입하는 나라. 그래서 아까 뭐 3분의 1이 뭐 인도가 유류비 보조로 쓴다잖아요. 저도 그건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원자재를 상대적으로 다 이머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머징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2가지가 있다. 얘기도 하는데요. 이머징 주제가 다를 수 있다는 나라가 뭐냐면 첫 번째가 원자재를 쓰는 나라, 수입하는 나라. 그래야 되겠고 두 번째가 미국 있죠, 미국. 미국에 대한 강한 달러가 문제잖아요. 미국의 내구성 소비재, 미국의 소비재에 많이 수출하는 나라. 그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내구성 소비재 이제 자동차뿐이 없거든요. 자동차랑 예를 들어서 약간 경우 달라지면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수출을 많이 한 나라. 그래서 앞서 이제 인도, 그리고 중국, 한국 얘기했는데요. 하나 더 들어가면 대만이 들어갑니다, 대만. 그래서 그런 쪽은 지금 강한 달러가 그렇게, 물론 큰 그림 보면 약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나라들과 이머징 마켓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돈이 일정 수준 주식을 사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한 달러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왜냐면 이성원 대표 여러 번 했지만 저도 이제 얘기하는 거가 이제 프록트 앤 검블 그리고 P&G 있고 퓼렛패커드 대표적인 얘기했고 미국에서 흔히 할 때 얘기하는 거가 이제 뭐 GE라든가요. 또 미국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가 저런 회사 있잖아요. 캐터필러 이런 회사들.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문제가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도 안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지금 미국 사람들은 유럽 주식을 사랑하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유럽이 좋아지면 이제 중국도 좋아지고 인도도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쿠션 돌아서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돌고 돌아서 지금 우리 시장도 지금 사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달러 강하고 이렇게 쏠리면 이머징 마켓도 안 좋은데 지금 주식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나름 오늘 뭐 조금 살아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앞서 오늘 체력해서 특집으로 또 바이오 주식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다 들으셨을 거고. 앞서도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M&A 활발화된 거는 다 바이오를 딱 찍어버렸잖아요. 네. IT, 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런 얘기 아까 한 거잖아요. 네. 뭐 그 아까 자료 링크 본 거 아실 텐데요.
그런 일련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관점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결론이 주시장이 저는 수급이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봐서는요. 물론 저는 소수 의견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수 의견은 아닌데 지금 증권업계 전반에서 왜냐면 지금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강한 달러 때문에 뭐 우리는 엑스됐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종목으로 다 갈 수 있는 그 시장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얘기했지만 지금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펀더멘탈은 여전히 수급이랑 코스닥은 하여튼 어떤 나라나 이런 전 세계에서 성장이 없다 보니까 성장을 푸시하는 거죠. 앞서 이제 바이오 얘기 아까 우리 하기 전에 전 코너에서 바이오 김 지사님? 네. 김지연. 김지연님. 네. 김지연님이 나와서 오늘 특집으로 뭐 20분간 에너지 특집 했다고 저도 이제 들었는데요. 지금 보면 바이오 관련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런 행사가 부수히 많아요. 행사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행사가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이더라고 정부에서 뭐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거나 그런 관련 미래창조 가구 뭐나 이런 뭐 보건복지에서 한마디씩 할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한 일주일 동안 있던 건 중동의 대통령 순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애플워치가 있었잖아요. 애플워치에 따른 행사에 따라서는 그런 관련 지식이 올랐다 떨어졌다 했고, 뭐 오늘 그런 것도 사는 것도 있는데, 4월 초에 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아세요? 4월 초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바이오 2015가 행사가 있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예. 네. 그 또 그 엑스포에서, 저기 삼성에서 저희 코엑스에서 해요. 바이오 관련된 모든 거 있죠? 다 또 떠들어. 근데 그거 해봐야 뭐. 해봐야 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는 건 절대 그게 아니라, 떠드는 애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바이오는 한국이 강합니다. 우리 얘기했잖아요. 화장품 우리나라 바이오 메카라잖아요. 충북에서 가서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 후속 작업으로 가면 대통령의 관심사인데 이거 밑에 사람들 안 하겠어? 전 늘 말씀드리면 돈을 벌고 안 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 누구나 다 알아요. 전 세계가 다 알아.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거. 또 하나, 강한 달러라는 건 역으로 보면 뭐냐면 다른 나라 국가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만큼 돈을 풀어도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그만 안 좋다기 때문에 또 하나 반대로 보면 글로벌 디플레이션이 인정하는 거라고 지금요. 그잖아요. 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에도 성장에 대한 희소성? 오늘 그 표현은 안 썼고, 지난주에 뭐 많이 썼던 게 전전님 썼던 건데, 성장의 희소 때문에 성장에 대한 밑바탕 정책이 그게 효과 있고 뭐 쓸데없는 돈이 됐건 정책이 됐건 간에 얘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보면 오바마 케어 막 하고 오바마 케어 결국 이게 뭐예요? 이제 미국에서 뭐 병원 미국 방송 많이 미국에서도 교포분들 방송 보시는 분 많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 분들 가끔 채팅창에 올리고 그러는데요. 미국에서 보험으로 제대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의료비가 천정부지거든요. 이래서 제가 있잖아 펫 검사 있잖아요. 네. 펫 검사 우리나라에서 한 150만 원 정도 할 거라고요, 요즘 그 건강진단센터. 미국에서 8,000불, 9,000불에 한 번 하는데.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4시간 하는데 3,000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의약품이 워낙 비싸니까 어찌됐건 이번에 지난 주말에 바이오시밀러 이번에 약국이 처음으로 이번에 허용됐잖아요. 그렇게 다 결국 그런 거죠. 각종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뭐 참 안 하고 이런 것들만 푸시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워낙 우리나라보다 선진국 우리나라보다 각종 성장에 대한 유인책이 많지만 뭐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게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주식이 이게 엉터리 많겠죠.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 이거 한두 개가 아니겠어요. 전세적으로 보면 바이오 주식에 뭐 얘 떠드는 것들의 절반 이상은 나가 떨어지는 회사 많을 거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쪽에 정책적 지원이 계속 나간다. 그러면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기까지 말씀드렸고요. 2부 시간에 오늘 지금 너무 특집으로 전지현님이 했기 때문에 오늘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특징주라든가 그런 움직임들 하면서 특징주를 좀 엮어갖고 계속하겠고요. 오늘 또 저분이 나오잖아요. 우리 최 전문가님 나오신 날이잖아요. 네. 실전 전문가. 네. 워몰. 네, 워몰과 함께하는 실전 전문가 같이 하는 시간들 2부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코스닥도 또 보합까지 또 내려왔네요. 조금 올라가더니 어제 그 시장에서 큰 변동성이 없어요. 지지리 공상이죠. 뭐. 네, 계속 말씀드리면 오늘 하여튼 그 전체적인 분위기랑 상관없이 결국은 뭐라 그래요? 이제 그 시장에서
그 하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그 삼성전자랑 이런 그 현대차가 시장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 그 심리랑 좀 별반대게 지수가 좀 유지되고 있고 뭐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요?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뭐 자동차 지금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돼서 보게 되면 이 저PBR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한일 이화가 어제 상한가 가고 또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 정도 올라가고 SL 같은 기업들, 한일 이화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들 베이스에서 또 올라오는 축도 하나가 있고요. 오늘 보게 되면은 보고서가 일단 잘 나온 쪽들, 그러니까 갤럭시 S6 오히려 이제 그 아이폰 애플 워치 공개 이후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갤럭시 S6 기대감 이런 거 이제 급증하면서 오히려 더 삼성 전기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100%인데 40%로 바뀌었네. 뭐가 그런 게 있어? 100%였는데 40%로 바뀌었어요. 뭐. 크루셜텍. 느낌은 100%는 아닌 느낌인데? 아니, 100%였어요. 그래요? 지문인식 쪽인데. 네네. 이 지문인식 모듈 관련돼서 이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말은 많잖아요. 근데 아이폰 6 이번에 보게 되면 지문인식 모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그러면은. 이거밖에 없지 않나? 뭐, 다른 데가 있긴 있는데. 국내에선 얘네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뭐 확인은 못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뭐, 크루셜텍 이런 애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뭐 아모텍 같은 애들 지금 눌리긴 했습니다만은 아모텍 같은 거 좋거든요. 아모텍, 삼성전기, 그 IT 부품주들 여전히 좋고 반도체 쪽들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소재 쪽들, 그러니까 OCI 머티 이런 애들. 그 OCI 머티 뭐 시장이 조정받는 거를 알 수가 없죠. OCI 머티를 보고 있으면. 그렇죠. 그냥 전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괜찮은 쪽들 보게 되면 창의 에탄올을 봐도 시장이 조정받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에탄올은 100%는 안 만들어. 100%가 아니죠. 신규 상장주인데. 이게 어떻게 100%가 되겠습니까? 몰라, 난 딱 싫어.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 보게 되면 뭐 그 시장이 조정받나라는 걸 알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쪽이 있다는 얘기고 또 이제 중국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은 야, 이거 뭐 MPK 개구락지 되지 않았니라고 했는데 MPK 같은 경우도 또 다시 살아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언제 저렇게 또 올랐대? 그러니까요. 지금 보게 되면 깜짝 놀랐네. 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흐름들에 대한 쪽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파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신고가 여기 지금 앞에 갱신 돌파되고 나서 또 여전히 뭐 시장 그렇게 크게 조정받나라는 생각이 안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은 그러니까 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올 때가 어디라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나. 갤럭시 S6 관련된 종목들 다 좋고 지금 보게 되면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쪽도 여전히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갤럭시 S6건 뭐 아이폰이랑 상관없이 저는 그쪽에서 보는 것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전기는 저는 그 작년에 한번 디스당했다가 하여튼 그다음에 바뀌었잖아요. 김병기 김현인가? 뭐 김병기 맞아? 몰라요. 어저께 TV까지 나오셨대. TV까지 나와서 점잖게 코멘트 하던데 어찌되었건 간에 삼성전기 의견은 바뀌었다고 작년 11월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바뀌었어요. 그 말도 저도 바꿨지만 그래도 마음에 와닿진 않아. 저는. 그 다음에 한조 디스당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제 그 시밀러 관련돼서 바이오 시밀러 관련돼서 뭐 셀트리온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들 여전히 좋고.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번 잠깐 잡아주세요. 아까 어떤 분이 이학년이가 바이오 2021로 했더니 이것도 거짓말 아니니? 찾아줘 이런 분이 계셔. 그걸 찾으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잡아주세요. 이거 바이오 코리아.org 하면 바로 나와요. 이거 아시아에서 최대 행사입니다 이게요. 하여튼 이건 뭐 이거 돈 대고 안 되고 상관없이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제가 있는 사실이다. 여기 딱 보면 나옵니다. 저 거짓말 아니. 저는 이런 거는 거짓말 안 해요. 있는 사실을 갖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하는 게 삼성전기 아니라 저는 그 중에서는 저 인터플렉스를 계속 보거든요. 뭐 삼성도 하고 아이폰도 하고 하여튼 그걸 다 떠나서 지난번 오늘도 이따 최일정 전문가 또 전문이잖아요. 하지만 지난번 누구랑 얘기했어. 하여튼 뭐든 누가 됐건 간에 FP12가 많이 팔린다. 그렇죠. 진짜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FP12는 공급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이것도 아닌 게요, 그럼? 왜냐면 FP12는 너도 나도 다 하잖아요. 안 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나 속았네, 그럼? 너도 나도 다 하는데 이제 누가 더 그 물량도 많이 만들어서 싸게 공급하냐 그 차이인 거니까. 내가 쏘았어? 그러니까 메탈 같은 경우 차라리 날 수가 있다는 게 뭐냐면. 메탈 케이스 같은 야, 메탈은 자기가 그랬잖아. 이 베트남에 삼성 직접 공장 만든다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공장 만들 때까지 누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바텍이? KH 바텍이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LG는 또 누가 할 거냐라는 얘기. LG 건.
LG 거. LG도 안 해요, 메탈? 직접 만들지? 걔네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근데 누가 자기가 해? 직접 못하지. 그때까지도 누가 해? 이거네. 그렇죠. 그때까지 누가 할 거야. 참 주식이란 게 정말 요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하고 상관이 어려워, 없잖아요. 주식이.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시장 조정 때문에 조정받는데 뭐 추세가 망가질 거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IT 부품주들 여전히 반도체 부품, IT 부품,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화장품 관련주들 여전히 살아있고 종목들 보게 되면 여전히 이런 쪽 섹터에 대한 쪽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자동차가 올라오니까 네. 산업재 소재가 안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좀 특징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올라오니까. 저는 그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요. 전전님의 말에 저도 뭐 100% 동의하지만 하나 약간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거가 저는 IT나 자동차 좋아서 된다는 생각 안 해요. 그보다 하여튼 돈의 힘으로 하는 거고 그게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지금 롯데케미칼의 시가총액이 3위권이다. 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지만 네. 그럼 그것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시가총액이 자연스럽게 시가총액 문제다. 그래서 한전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포스코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로 보기 때문에 하여튼 맞죠. 근데 하여튼 저는 뭐 펀더멘탈은 별로 좀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그런 정도로 일단 전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아까 바이오에서 나와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키움이 좋은 게 뭐예요? 이승훈 대표 키움증권의 매매하기가 왜 좋아요? 익숙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회장님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 우리 이사님. 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네. 키움증권이 익숙한가요? 솔직히 익숙한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저 이러잖아요. 키움증권의 그 영문이 좋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증권사는 후졌다, 뭐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분들 반대로 어떤 건 있는데 영문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저는 다 거의 비슷해요.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한 3시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알아서 다 찾고, 알아서 차트 찾고, 알아서 매매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보겠는데 그것보다는 영문이 싸다. 그랬고요. 특히 해외 주식이 또 싸고요. 특히 해외 주식 할 때 좋은 게 뭐예요? 미국 갈 때는 전화 받는 놈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알아서 상담해 준 사람 있잖아요. 진짜로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나 봐주세요. 제 화면요. 네, 제 화면 좀 띄우고 있는데 오늘 좀 늦네 이게.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제가 우리 이성 대표 몇 번 얘기했는데요. 그거 좀 적어두세요. IBB라고 있어요. IBB. IBB 이게 뭐냐면 역시 누가 하는 거야? 블랙락 형님이 해주는 거거든요. 세계 최대 바이오 관련, 바이오가 됐고 여기 헬스케어도 있고 다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에 ETF거든요. IBB입니다. IBB. 예. 이거 좀 차상체육 행진이잖아요. 물론 오늘 0.4% 떨어졌고, 떨어졌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바이오 얘기하잖아. 키움증권이 좋다고 뭐 얘기하다가. 이것도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지, 내 말은. 이거를? 이거 살 수 있다. 이거 딴 데는 이게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저도 수수료도 비싸는데, 이거는 키움증권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네. 난 정말 키움증권에 하신 분들은요, 특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특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 투자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외 주식 할 때 우리 누가 김세환 대리한테 물어보고 우리 이재의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대답해 준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증권에 어디 전화 걸어봐야 누가 대답해 준 사람 누가 있어 쥐뿔. 낮에는 받지만 밤에 새벽 2, 3시에 전 솔직히 안 해봤는데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받는 애가 어디 있어요?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요. 심지어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받나 안 받나. 그리고 실제에서 물어보세요. 까놓고 ETF 미국에서 바이오 관련 ETF 좋다는데 그거 하나 좀 상담해 달라 그러면 대답 하나 확인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직접은 모르는 애들 많죠. 그래도 바로 리턴을 해주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은 딱 이러시네. 해외 주식 세금이 비싸다는데 비싸죠. 비싸. 왜 그러냐면 양도세가 거기 연간으로 보면 종합소득세도 내요. 미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없는 거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근데 양도 차익의 개별이라는 게 1년 동안 번거에 대해서 내는 거거든요. 특히 딴 거 몰라도 달러도 강해진대잖아요. 저는 그래서 주식을 특히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골치 아프게 주식 개별 주식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널려있는 게 ETF인데요. 근데 ETF 잘 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거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중요한 손님 모셨으니까 손님 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